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부에서 저희 이제 교무실장이 저희 학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2부 순서는 구체적으로 저희 학원에서 성적들이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대학을 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는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전년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너무 오래된 저희가 강북청소학원이 생긴 거는 처음에 노원청소학원이라는 이름으로 2004년부터 있었어요. 2004년부터 있었는데 노원역 쪽에 있다가 제 기억에 2012년인가 이쪽으로 옮겨온 것 같네. 2012년인가 13년인가. 근데 뭐 역사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죠. 많이 대학을 많이 보는데 지금 옛날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가장 최근 얘기, 작년 얘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성적이 어떻게 향상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러니까 보통 주변에서 재수시킬까요?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10분 물어보면 한 7, 8분은 어차피 재수해봤자 애 힘만 들고 돈만 들어가고 그냥 성적 맞춰서 어디로 보내, 대학 점수 잘 안 올라가, 뭐 이런 말씀 안 하시나요? 그래 한 2, 3분 정도 시킬만 해 라고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분들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얘기일 겁니다. 근데 경험에서 우러나온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전년도에 재수생이든 검정고시생이든 하여튼 학교 바깥에 있던 친구들, 근데 시험을 본 친구들이 15만 7천 명입니다. 수능을 본 친구가 15만 7천 명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 같이 청소학원이나 강남하이파원이나 메가스터디나 아니면은 대성학원이나 시대인재나 뭐 이름 다 들어보신 학원들이죠. 이런 데를 저희가 이제 메이저 재종학원이라 그러는데 메이저 재종학원에서 수업을 듣는 애들이 2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 정도 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친구들은 뭐 군수학원에 있든지 아니면 독학재수학원에 있든지 아니면 뭐 독서실에 있든지 집에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재수학원에서 재수 성공의 가장 큰 이유를 하나 찾아라. 재수 성공을 하기 위한 가장 큰 것이 뭘까라고 얘기하면 저는 무료한 일상의 반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복이 없는 매일 꾸준한 일상의 반복.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학원 가고 또는 뭐 독서실 가거든. 그리고 밤 몇 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규칙적으로 자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공부했던 친구들이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어떤 날은 조증 있는 친구처럼 기분 좋게 막 공부하다가 어떤 날은 심한 우울증이죠. 그래서 이날 100% 공부했다가 이날 팍 200% 마이너스가 되는, 그렇게 며칠 가면은 공부했던 게 흐지부지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재수를 실패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재수를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15%한 17, 8% 정도의 메이저 재수학원들이 성공률이 높아요. 그 중에서 저희 학원이 꽤 높은 편인데 그 성공률이 높은 이유는 그런데 다니는 친구들이 거의 매일 꾸준한 일정을 산다는 얘기죠. 일상을 기복 없는. 그러니까 기복 없는 삶을 살면서 매일 적어도 그러니까 미니멈의 공부를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이 미니멈의 공부가 없는 날들이 되게 많아요. 하는 날은 되게 많이 하는데 처음에 의욕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재수 종합반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좀 확률이 높고, 그런 재수 종합반 학원을 보냈던 부모님들이 20, 30%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물론 독학해도 성공하는 분들이 계실 거고 재수 종합반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 인원의 차이는 미미하고 그걸 더하고 빼면 그 정도 인원이 나오더라 라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실제 저희 학원 작년도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2023년도 성적이 몇 퍼센트로 올랐냐면 저희 학원 다닌 친구들의 93%가 성적이 올랐습니다. 93% 성적이 올랐고, 그 다음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하면 37.99점, 뭐 이렇게 국어, 수학, 탐구 100분위가 이게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이 이런데 그러면 7%는 떨어졌잖아요. 그럼 7%의 아이들은 왜 떨어졌을까요? 제가 한번 물어보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부를 안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는 성적이 안 나온 학생들은 끝까지 학원에 놔두지 않습니다. 제적을 시킵니다. 작년에도 저희 9명 제적을 시켰습니다. 저희는 재수학원이 20살짜리들 여기 와서 공부하는 학원인데요. 저희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20살 인생들은 자기가 재수를 하겠다고 저희하고 오는 애들은 다 공부할 각오를 가지고 오는 애들이에요. 부모님한테 등 떠밀려 오는 애들이 아니에요. 그런 애들은 저는 받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했던 각오는 본인들이 가지고 오는 거고 저희는 무엇을 할지 어떤 걸 할지 알려주는 학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열심히 합니다. 분위기 자체가. 그리고 여기가 뭐 학교처럼 운동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들어오면 하루에 14시간 10분을 이 건물 안에서만 지내야 돼요. 할 게 공부밖에 없어요. 싫어도. 그러니까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다 열심히 합니다. 옆에 애들이 다 열심히 하는데 본인 혼자. 그러니까 부모님들 가끔 그런 걱정하세요. 독서실에 뭐 300명, 400명, 500명이 앉아있으면 소란스럽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학 다니실 때 학교 도서관, 중앙도서관 되게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몇백 명이 있잖아요. 열람실에. 소란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오히려 소란하는 건 몇 명이 두세 명 보수펑을 자기들끼리 두세 명 친한 애들끼리 있을 때 소란스러워지는 거죠. 몇백 명의 군중 속에서 남들이 다 조용한데 혼자 떠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대학교처럼 자율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니까.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서 저희가 제저시킨 애들은 이렇게 상습적으로 엎드려 자는 애들. 상습적으로 지각하는 애들. 지각 결석이 상습적으로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성적이 안 오를 거잖아요. 저희하고는 담배를 못 피게 해요. 금연학원이에요. 바로 제적입니다. 왜 못 피게 하는지 아십니까? 담배를 못 피하는 이유는 담배 기호식품이에요. 그런데 못 피하는 이유는 20살이니까 필 수도 있죠. 근데 못 피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담배 피려면 하루에 한 가지 필 때마다 뭐 아버님들 피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나가서 한 10분 나갔다 와서 담배까지 필고 나갔다 오려면 한 10분 걸려요. 그럼 10개 펴도 100분을 하루에 담배 쏟아야 되잖아요.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하루에 100분씩 담배에다 시간을 보내는 애가 대학을 진학에 성공할 확률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대학 진학 확률이 낮은 것을 제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저희는 어차피 대학을 못 갈 친구들 굳이 받을 필요가 없죠. 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1월 초에 정시원서 쓰잖아요. 정시원서 쓸 때 아이는 옆에서 고개 푹 숙이고 있고 엄마는 옆에 와서 인상 팍 쓰면서 1년 동안 이 학원 보내는데 뭐예요? 뭐 이렇게 이런 표정 짓고 있는 거. 너무 싫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이 12월 달에 흰머리가 제일 많이 생깁니다. 담임들이. 왜? 우리 애들 원서 써줘야 되니까. 밤새서 원서 분석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친구가 특별하게 뻔히 보이는 친구들을 굳이 데려갈 필요가 없잖아요. 내보내는 게 욕안 먹는 일이죠. 그하고 1년 됐는데 성적 안 올라서 이런 악플 안 달리는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 그냥 중간 내보냅니다. 가라. 그런데 그 7% 뭐예요? 그렇습니다. 모의고사 때는 항상 점수가 잘 오르는데 그날 수능 당일날 운이 항상 저렇게 7, 8%가 있더라고요. 어쩌지 못한 운. 저희가 제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부가 저희는 100%다 오르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날 운이 하필이면 그런 날이 있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좋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 다니는 치고서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다음 37.99점. 이건 뭐예요? 국어 수학 100분이니까 그러니까 8점이니까 평균 13점씩 오른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평균 100분이 80이다. 라고 하면은 평균 80, 80, 80, 그럼 80이면 3등급이죠. 평균 3등급 사이가 80, 80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13, 13을 더해보세요. 93, 93, 93. 그럼 대학이 어떻게 바뀌는지. 80인 친구가 평균 13점씩 오르면 대학이 2개의 레벨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최상위권은 저렇게 안 나와요. 최상위권은 세 과목 합해서 10점도 안 올라요. 왜?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 중에 수능을 만점 맞았던 친구가 있어요. 그때는 영어가 절대평가 아니고 영어까지 상대평가였던 시대예요. 근데 4과목을 다 수능을 만점 맞았어요. 전 과목, 국어, 수학, 영어, 탐구 2개 과목, 한국사까지 걔는 전 과목 6개 과목을 다 만점 맞았는데 그런데 걔는 100분이 9점 올랐어요. 걔가 문과였는데 저희 학원에 올 때 고3 때 이미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을 합격했었는데 그걸 버리고 온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재수는 대학을 못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족하지 못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족하지 못하니까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그래서 전과하고 수능 만점 맞고 걔는 서울대 경영을 갔죠. 그러니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애들은 만점에도 뭐 8, 9점밖에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성적이 그런데 올라갈 게 많은 친구들 있죠. 많은 친구들은 뭐죠? 150점, 160점씩 오르죠. 100분위가.
근데 평균 150점, 160점에 오르는 친구가 많이 있는 학원은 좋은 학원인가요? 사실 저희는 그런 학원을 원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입학 성적이 많이 안 좋다시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왔을 때 이제 이렇게 오른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올라오시다가 저희 엘리베이터에 저희 성적 올라간 거 쭉 보셨죠? 엘리베이터에 올라오시다가 저희 성적 여기서 여기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변했습니다. 이런 거 보셨죠? 거기에 엘리베이터에는 한 40명, 50명 정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 말고 더 많은 애들은 저희 자습실 가면은, 아니 저희 상담실 가면 더 많은 학생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붙여놓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아마 그렇게 성적 향상된 학생들의 점수 붙어 있는데, 그건 제가 일일이 학생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너 점수 이름은 가리고 이렇게 오픈해도 되니? 라고 해서 동의해준 애들만 지금 붙여놓은 겁니다. 그 동의해주는 애들만 그렇게. 그런 아이들 중에 몇 명의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뭐 이 친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이거 다 작년 아이들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애들은 결과가 나온 애들만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주로 수시 합격자니까, 정신 아직 합격자가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수시 합격한 애들. 고3 때 이렇게 왔는데요. 이렇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의대도 가고 약대도 가고. 얘는 많이 올랐죠. 74.5점 향상됐으니까. 그 다음에요. 이렇게 와서 뭐 이렇게 했어요. 얘도 꽤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얘는 경상중대 의예과에 등록했어요. 국립대니까 싸죠. 올랐는데 이 친구는 대단히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안타까운 친구. 영어가 89점으로 2등급이고요. 국어를 7문제를 마킹하지 못했어요. 국어를 7문제를 마킹하지 못해가지고 2등급이 나왔습니다. 가채점 한 거 봤더니 다 맞았더라고요. 가채점 다 맞았는데, 그런데 딱 종치는 바람에, 종친 다음에 마킹하면 이제 부정행위니까. 그러니까 7문제를 마킹을 못해도 2등급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잘할까요? 하여튼 더 잘 나올 수 있는 친구였는데 뭐 그렇게 됐네요.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 이런 점수대 많이 있지 않나요 지금? 사실은 막 이런 거 보면 희망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희망을 가지시라고. 오늘 재수학원 상담 오시면서 많이 우울해 하시잖아요 사실은. 재수학원 가서 재수한다고 애가 점수 오를까 이게 많이 우울해 하셨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희망을 보여드리고 이런 거 보여드린 겁니다. 1년 공부하잖아요. 대학 잘 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학원에서 제대로 관리받고 제대로 공부하면. 그런 걸 저희가 좀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면은 32점밖에 안 되는 애게 그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도 지금 여기도 이 성적대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성적대, 그런 성적대 분들을 제가 지금 뽑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가능할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다 뭐 합격 결과 나온 것만 지금 보여드린다 그랬잖아요. 아직 대학을 합격하지 않은 것들 제가 보여드린 게 왠지 설레발 같아가지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그래서 지금 수시 합격한 애들 보여드린 겁니다. 저 바깥에 보면은 저희가 수시 합격생이 112명이 붙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옆에 합격자들 이름 붙어 있는 거 봤죠? 재수생들만 112명이 붙어 있고요. 색깔이 다른 게 붙어 있는데 색깔이 다른 건 고등학생들입니다. 우리 단과도 있으니까. 그게 한 60명 정도 붙어 있어요. 60개 정도 붙어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정시 합격자들 또 표시하고 있습니다. 뭐 정시 합격자들 지금 성대가 중대가 합격한 인원들이 나왔죠.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얘도 이렇게 여기로 여기 뭐 이렇게 계속 이런 거 보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우리 애도 저렇게 될 수 있겠지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112명이 붙었고요. 이렇게 수시 합격자들의 명단입니다. 학교도 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시 지금 발표하고 있죠. 지금 성균관대하고 중앙대 발표했어요. 정시 합격한 애들도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합격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정시 합격자들 명단이고요. 앞으로 이런 애들이 또 줄을 붙겠죠. 자, 학원에서 많이 점수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까는 어떤 이제 부모님도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 학원은 좀 그러니까 학원이라는 데는 잘하는 애들만 신경 쓰니까 못하는 애들 우리 애는 좀 못하는데 우리 애한테 맞는 프로그램이 없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전에 저랑 상담하시는 분은 또 어떤 분들은 잘하는 우리 애는 좀 공부 좋아하는데 대학원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는 지역에 있는 학원이에요. 지역에 있다는 얘기는 이 지역 아이들의 특징에 맞게 저희는 학원을 운영합니다. 이 지역 아이들의 특징은 뭐죠? 공부를 잘하는 애부터 공부를 못하는 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수업 프로그램이 공부를 잘하는 애부터 공부를 못하는 애까지 다 맞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별 맞춤학습 프로그램이에요. 왜? 어느 학원은 공부를 잘하는 애들만 모아놓고 있으니까 거기는 중하위권 애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거기는 콘텐츠도 중하위권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등급 이하인 애 가면 거기 풀 수 있는 콘텐츠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 아이들은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뭐 거기 공부 잘하는 애들 거기 때 그래도 다 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 학원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 동네 고3들은 정시에 강한 동네인가요? 수시에 강한 동네인가요? 고3들이 주로 뭘로 준비해요? 이 동네는 수시를 많이 준비하잖아요. 대치동 애들은 처음부터 정시 준비를 많이 해요. 저희 집도 제가 한강 이남에 있어요. 제 딸이 올해 재수해서 대학을 이제 가진 않았군요. 이제 정시 합격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 꽤 괜찮은 데를 기다리고 있어요. 꽤 괜찮다.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네요. 그것도 관점이. 하여튼 제 딸은 올해 원서를 건대, 한양대, 중대를 썼어요. 아니 건대한다. 고대, 한양대, 중대를 썼어요. 근데 세 개 다 최초합을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런데 어찌됐거나 근데 중대는 발표가 났는데 최초합은 아니더라고요. 다군인데 한 3바퀴 돌아야 되는데 평소에 추합 봤더니 10바퀴 도는 데라서 붙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 딸 같은 경우도 사실은 고3 때 성적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1년 더 재수해가지고 지금 대학 레벨을 몇 개 올렸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 계열에 재수했고요. 저희 집이 이제 여기서 멀리 있으니까 여기까지 부를 수는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저희 딸이 다니던 학교 한강 남쪽의 아이들은 수시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한 번도 수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집에서. 그냥 어차피 대학은 정시로 가는 거지. 그 학교 애들 대투가. 그래서 재수가 거의 기본 옵션이에요. 그 동네는. 그런데 이 동네는 수시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희는 이 동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를 강조했을 때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나냐면 아이들의 과목별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왜? 최저 2개 또는 3과목을 맞춰서 최저를 맞추기 위해 2과목 또는 3과목 공부한 친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과목별 불균형이 심한데 공부한 2과목은 점수가 꽤 괜찮아요. 근데 안 한 과목들은 점수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일률적으로 반별 수업을 해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저희가 만든 개인별 맞춤 학습 시스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하는 과목은 잘하는 심화 수업 듣게 하고 처져 있는 과목은 기본 수업, 기본 개념 수업보다 차근차근 해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아까 같은 그런 성적 향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률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도 꽤 잘하는 애들이 많아요. 이 동네도 공부 좀 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죠. 또 그런 친구들은 거기에 맞는 선생님과 거기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해야죠. 그래서 저희하고는 아까 의치서 특별반도 얘기했지만 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다 있는 학원이야. 사실은. 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콘텐츠가 다 있어요. 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수업도 상위권부터 중하위권까지 모든 수업을 다 개설해요. 어떤 특정 파트 수업만 개설한 게 아니라. 그리고 각 과목별로 학생들이 상위 개인조차도 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춰서 수업들이 진행되고 관리가 진행되고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끝내기 전에요. 전년도 수능의 특징을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이 얘기는 좀 학생들이
왔으면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었는데 오늘은 학생들이 웬일로 별로 없네요. 다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이 들어야 될 얘기인데 이 얘기 듣고 가서 절대 집에 와서 말씀하지 마세요. 부모님끼리 오신 분들은 절대 집에 와서 올해는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딴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할까 말까 해도 그래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이 몇 분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온 학생들을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부모님들은 집에 와서 말씀하시면 애들이 다 어디 가서 엄마가 또 이상한 거 듣고 잔소리한다 이런 얘기 할 거예요. 그냥 싸움만 일어나니까 저희 학원에 보내시면 그냥 보내세요. 그럼 저희가 나중에 제가 반별로 돌아다니면서 설명할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공부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자,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잖아요. 제가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인데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다 잔소리잖아요. 제가 저희 딸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얘기하면 전문가로 행세하는데 집에만 가면 아빠의 잔소리가 돼가지고 저희 딸이 저희 계열 학원에 제 딸 있잖아요. 지네 담임 얘기 되게 잘 들어요. 제가 써준 걸 그 담임이 읽고 있는 건데. 근데 제가 얘기하면 잔소리예요. 자, 보겠습니다. 올해 이거래요. 올해 전년도 이제 작년 우리 고3 친구들 시험 봤잖아요. 좀 달라진 거. 그래서 이걸 보고서 이제 올해를 대비해야 되니까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저 옆에 이렇게 수학 만점자의 최고점이에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입니다. 만점자의 표준 점수. 국어는 언매를 기준으로 했고 수학은 미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어는 언매를 기준으로 수학은 미적을 기준으로 했는데 만점자의 표준 점수. 수학은 어때요? 만점자의 표준 점수가 일정하죠. 3년이. 국어는 2년 전이 불수능이랬어요. 그래서 표점 만점에 149가 됐어요. 그 다음에 작년이 적절하게 시험을 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적절하다고 했을 때 133에서 138 이 사이가 표점 만점이 나옵니다. 난이도가 적정했어. 근데 138 넘어서 140대로 넘어가면 불수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 133 아래 131 이하로 내려가면서 120대 후반이 나오면 물수능이라 그래요. 올해는 그런데 저 표점 만점 누가 결정하냐면 만점을 맞은 애들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표점의 원리는 뭐냐면은 표준으로부터 얼마만큼 먹은가의 기준입니다. 근데 표준은 누가 결정해요? 5등급 애들이 결정하잖아요. 무슨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5등급 애들이 몇 점을 맞느냐가 사실은 표점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 아이들 평균이 낮으면 표점이 높아지는 거고 5등급 아이들 평균이 높으면 표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 원리 잘 기억하시고 봤더니 2년 전에 국어가 불수능이었을 때 평균이 낮았다는 뜻이에요. 표점이 높아졌죠. 작년에 적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됐죠. 1년 전에. 1년 전에는 그래서 134 적절하게 저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연도에 이제 2달 전에 킬러를 없애려는데 표점의 만점만 보면 엄청나게 높아졌죠. 그럼 이 차가 뭘까? 킬러는 진짜 없어졌는가? 이것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죠. 국어 선생님들 말씀 들어봤더니 킬러는 없어졌답니다, 사실.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라고 했더니 9월 달에 있잖아요. 9월 달. 9월 모평하고 전년도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 전과 그분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시험이 언제를 기준으로 나누면 9월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6월 달에 말씀하셨는데 6월 달에 이미 시험 문제 출제된 다음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분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말씀한 건 적용이 이제 9월 달부터 적용이 됐는데 9월 달에는 사실은 국어 표점이 130대 후반 정도 나왔어요. 적절하게. 적절하는데 그 적절함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교육원 평가원이 좀 너무 안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을 좀 더 과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킬러를 없애라. 킬러는 문학에서 나와요? 독서에서 나와요? 주로 독서에서 나옵니다. 킬러는. 그러니까 그래서 학생들이 고3 때 주로 들었던 국어 선생님이 독서 잘하는 선생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독서에 나오는데 예전에는 이전까지 그러니까 2023, 2022까지는 난이도 보통 문학이 3, 독서가 7 정도의 난이도예요. 근데 독서에서 킬러를 빼버리니까 독서의 난이도가 5 정도 됐어요. 5 정도 되니까 9월 달에 딱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 표점이 생각보다 낮은 거예요. 만점자의 표점이 9월 달에. 그러니까 무슨 걱정하냐면 이런 변별력이 없겠는데 정시에서 킬러 없으면 변별력이 없어질 것 같다. 이런 언론보다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감 평가원이 그걸 걱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분께 말씀하시니까 독서를 올릴 수는 없지. 독서 킬러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지?
문학이 3이었는데 문학을 5로 올린 거예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문학 대 독서의 비율이 3대 7이었는데 이걸 5대 5로 맞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여기 있는 친구는 어떤지 모르는데 시험 볼 때 국어를 문학이 쉬우니까 문학을 먼저 풉니다. 독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서를 나중에 푸는데 그럼 문학을 몇 분 내에 풀어야 되거든요. 제가 평소에 풀던 습관이 있으니까. 그리고 9월달까지도 그게 적용이 됐으니까. 9월달까지도 문학이 난이도가 안 어려웠어요. 9월까지 적용이 됐으니까 내가 10분 내에 풀어야지 15분 내에 풀어야지. 문학은 내가 뭐 국어 수업이 총 80분 시험 보는데 내가 30분 내에 문학까지 다 풀고 나머지 50분을 독서했다 시간을 쓰겠어. 이런 생각을 보통 아이들이 하는데 문학이 갑자기 난이도가 3에서 5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을 틀렸다가 아니라 문학에서 시간을 쏟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원래 30분이면 풀어야 되는데 40분이 걸린 게 문학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 부모님도 다 시험 봐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평소에 풀어야 되는 시간보다 시간을 오버했어요. 그 다음부터 얘를 제대로 그 다음 지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마음만 급해지는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되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2년 전에 표점 만점 149일 때는 어떤 의미였냐면 그것이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아이들이 독서의 두 지문을 틀렸어요. 올해는 무슨 의미냐면은 앞에 게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두 지문을 못 봤어요. 결론은 같은 게 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9월과 수능이 완전히 다른 시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올해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와 있으니까 아직 그분이 안 바뀌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게 유효해요. 그럼 올해도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년도에 이 고3 때 공부했던 것보다 뭘 더 해야 된다? 문학을 공부를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시간 관리, 수업, 시험 시간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하는 방법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데 수학은요. 수학은 똑같이 됐나요? 아니요. 수학은 표점 만점이 같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수학이 표점 만점이 같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표점 만점 누가 결정한다고? 평균이. 결정하는데 그 평균을 수학은 누가 결정하냐면 수포자들이 결정해요. 수포자가 한 30%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면 우리 아이가 6등급 맞았는데 수학을 그래도 웬만큼 문제 풀었다는데요. 아니요. 수학에서 6, 7, 8, 9는 같은 등급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찍은 게 하나 더 맞았다 덜 맞았다 차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결정하는데 수학은 시험 문제 쉽든 어떤 신경 안 써요. 걔네들은 어차피 이름만 쓰고서 한 번은 쭉 찍은 다음에 3교시를 위해서 체력을 비추기 없듯이 자는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얘 OMR 카드에 1자로 찍을까 X로 찍을까 G자로 찍을까 이게 기하학적 고민만 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기하적 고민만 해드리니까 걔네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시험 문제 쉽든 없든 표점이 변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수학은 그렇게 갔다. 그 다음에 수학은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수학은 보시면 확통 이적이 항상 한 문제 차이였어요. 표점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한 문제 정도 확통을 한 문제 더 맞아야 미적하고 같은 표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작년 재작년 한 문제 차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게 되게 공평하다고 생각해요. 왜 공평하냐면은 미적이 확통이 2배를 공부해야 되거든요. 미적이 확통이 2배 이상을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2배 이상을 공부하고 똑같은 원점수 맞아서 원점수 같다고 2배 이상 공부했는데 얘가 90점 맞는 공부하고 얘가 90점 맞는 공부가 얘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표점이 같으면 좀 불리하지 않겠어요? 얘가 공부를 더 했는데. 이걸 수학만 놓고 보면 더 할 수도 있지 않지만 수학을 공부하느라고 국어랑 영어랑 탐구를 공부할 시간을 뺏겼잖아. 그래서 다른 과목 점수가 확통 안에 적게 나올 건데. 이게 지금의 수능의 논리예요. 근데 2028학년도는 또 하여튼 현재 제가 자꾸 정부 얘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게 불공평하다고 그냥 원점수로 똑같이 가. 이렇게 이게 2028학년도 바뀐 거죠. 저는 수학 강사 출신이라서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2028학년도가 오히려 거꾸로. 근데 현재가 더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원점수가
그냥 같은 거 시험 보고 공정하게 가야지 뭐 이렇게 말씀들 하고 바뀐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저야 뭐 제가 정책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정되면 대응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때 대응하겠죠. 저희가 아마 공교육보다 잘 대응할 겁니다. 그럴 건데 어쨌거나 한 문제 차이였어요. 그 차이를 한 문제 차이를 놔뒀어요. 그런데 역시 9월 모평 때도 딱 봤더니 한 문제 차이가 나왔어요. 9월 모평까지. 이게 지금 이건 세 문제 차이거든요. 한 문제 차이가 났는데 자 공통분 수원 수준 같죠? 어디서 차이가 나겠어요? 확통하고 미적의 차이가 나겠죠. 수원 수준 같으니까 확통하고 미적의 차이가 나는데 9월 모평 때까지 똑같았단 말이에요. 똑같았다는 얘기는 보는 애가 다르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 문제 차이로 계속 갔는데 9월 모평을 딱 보고 났더니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제가 확통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수포자들이 그분들 통계를 다 보실 테니까 교육감 평가원이 통계를 볼 때 수포자가 너무 많은데 수학을 포기하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확통을 좀 더 쉽게 내셨어요. 확통을 좀 더 쉽게 내고 그리고 미적을 하나 정도 어렵게 냈어요. 9월 모평보다. 그러니까 원래 한 문제 차이였는데 얘를 하나 더 쉽고 얘는 하나 더 어렵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 문제 차이로 벌어진 거예요. 표점의 논리는 그렇지 않거든. 원점수의 논리가 아니라 표점의 논리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미적이 어려워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어려워지면 표점이 낮아지고 표점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확통이 쉬워진 거예요. 9월 달보다. 표점이 올라가니까 표점이 떨어진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세 문제 차이로 벌어졌어요. 비정상이죠. 올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겠죠. 그럼 다시 한 문제 차이로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게 정상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실 때요? 문과 부모님들, 문과 학생들. 올해는 확통이 전년도 내가 고3 때 시험 봤던 수능보다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영어 등급별 인원 봤더니요. 영어 1등급이 몇 %까지예요? 1등급이 원래 상대평가로는 상대평가 국어 수학은 몇 %가 1등급이야? 4%까지 1등급인데 해마다 4%가 1등급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5% 정도 나옵니다. 왜? 동점자들 다 1등급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그래서 5%, 10년 6%까지 1등급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절대평가잖아요. 절대평가니까 절대평가를 했던 이유가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그랬잖아요. 상대평가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 1등급의 인원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몇 %까지 늘어나야 돼요? 적어도 4%보다 훨씬 늘어나야 되잖아요. 7, 8% 가야 되죠. 그래서 교육과정평가원은 1등급 목표를 보통 7, 8%에 맞춰놓습니다. 그게 잘 낸 시험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보세요. 2025학년도 6.25%, 2024 7.83%. 제가 아까 2023학년도 시험 잘 내는 시험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 드렸죠.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 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올해 어떻게 됐어요? 4.71%. 즉 상대평가 1등급 때보다 적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89점이 그렇게 많죠. 79점은 어마어마하죠. 89점, 79점 그렇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왜 많아졌냐? 자, 또 하여튼 9월 달에 바뀌어요. 시험이. 6월과 9월 24 9월 영어 문제와 그 이전의 영어 문제 때 9월 이후의 영어 문제와 그 이전의 영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말씀하시 전까지의 문제는 어땠냐면은 지문이 한 지문이 나온 게 두 지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몇 개, 그러니까 국어는 지문을 선생님들이 쓰십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근데 영어는 우리가 선생님들이 쓰는 게 아니라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개의 지문을 A 지문, B 지문, C 지문을 붙여가지고 하나의 지문을 만드는 거예요. 몇 개의 글을. 그러니까 독해가 몇 개의 지문, 몇 개의 글들을 모아서 지문을 만드니까 독해가 좀 더 어렵겠죠. 한 줄거리가 아니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한 줄거리가 좀 더 어려워요. 지문이 분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예전에 왜 시험을 잘 봤냐? 선지를 딱 보면 누군가 손을 들고 있어요. 나 답. 그러니까 지문이 정확히 분석이 되지 않아도 선지에서 답이라고 손 들고 있는 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영어 수업을 잘 하시는 선생님들은 어떤 분들이었냐면 딱 지문에서 어떠어떠한 문장이나 어떠어떠한 구조가 나오면 답은 이거야. 해서 이거를 딱딱 공식화시키는 선생님들.
그런 선생님들이 인기가 있었어요. 애들도 그런 수업 좋아하고. 이해되시나요? 근데 올해는 딱 봤더니 애들이 9월 모평 보고 나온 다음에 시험이 어렵다 하지 않았어요. 영어 시험을. 왜? 올해는 지문이 대부분 한글에서 따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니까 답중이라도 독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선지를 땄더니 답이 두 개가 손들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전에는 딱 명확하게 지문 분석을 정확히 못해도 명확하게 답이 딱 보였는데, 근데 올해는 지문이 정확한 독해 아니면은 대충 했는 것 같은데 매력적인 오답이 생겨버린 거예요. 국어처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독해는 됐는데 답이 틀렸어. 이런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영어 공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정확한 독해를. 이제 정확한 독해 위주의 진짜로 실력을 기르는, 답을 고르는 영어 공부가 아니라 실력을 기르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9월 모평 때 있잖아요. 9월 모평 때 사탐 제일 만점자 표점이 높았던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탐 만점 표점이 제일 높았던 과목이 9월 모평 때 생륜, 윤사, 한지, 세지였어요. 그런데 수능에서 그게 제일 낮잖아요. 걔네들이 얘네보다 훨씬 높았는데 9월 모평 때는. 수능은 제일 낮잖아요. 그러니까 9월 모평 때 표점이 높았다는 얘기는 평균이 낮았다는 뜻이겠죠. 시험 문제 어려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어려웠나 봐.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애들이 힘드니까 좀 쉽게 내자. 그랬더니 쟤네들 다 뭐예요? 50점 만점이 1등급 거죠. 생활과 윤리 2점짜리 하나 틀리면 100분의 91이 됐어요. 문제도 아니고 3점짜리 하나 틀리면 100분의 87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안 틀렸는데 3등급이에요. 그래서 수시성 체제를 못 맞춰요.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윤리와 사상 하나 틀렸는데 100분의 87이에요. 2점짜리 하나 틀렸는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어떤 현상이에요? 나의 노력과 별개로 평가원이 어떻게 난이도를 구성하냐에 따라서 내 노력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 외부적 요인이죠. 그런데 가끔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있어요. 이번에도 시험 과목을 저런 상담이 탐구를 바꾸겠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 중에 왜 바꾸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올해 표점이 얘네가 높게 나와가지고 이게 유리할 것 같아요. 아니 9월엔 얘네가 낮았다니까. 랜덤해요. 알 수 없어요. 같잖아요. 투 중에서 9월에 이게 표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9월에 표점 만점이 제일 낮았던 과목이 뭔지 아십니까? 화투였어요. 투 과목 중에서. 9월 모평 때는. 그러니까 저게 제일 낮으니까 저게 제일 낮았다는 얘기는 이게 높았다는 뜻이잖아요. 높았다 평균이 낮았다 시험 문제가 어려웠다 평가원이 어떻게 했다? 문제를 쉽게 내야지. 거꾸로 바뀌는 거야. 이걸 예전에는 딱 비슷하게 갔어요. 몇 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비슷하게 갔는데 그러니까 원래 6월하고 9월을 보고서 이제 수능 때 비슷하게 내야 되는데 6월과 9월 이제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출제하신 분들이 기준을 못 맞춘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6월과 9월의 중간 정도를 내야 하는데 6월과 9월이 서로 다른. 그러니까 6월에 원래 전임 6월 달에 그 교육감 평가원장님이 그분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간두셨잖아요. 그래서 교체됐잖아요. 교체되기 전 전임 평가원장이 있을 때가 현재 분이 계실 때 이 시험 문제 기조가 다르니까 그것들의 편견을 좀 못 맞추지 않나, 특히 쪽에서는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랜덤합니다. 랜덤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표점 만점이 높고 낮고 또는 50점 1등 컷이 게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요인 따지지 마시고 내가 점수 잘 맞을 걸 그냥 고르세요. 입시적으로 이게 유리하다. 제가 입시판에 지금 뭐 20년 가까이 있으면서 입시적으로 유리한 과목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점수를 잘 맞는 과목만 있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점수 잘 맞는 과목을 고르세요. 자, 거기까지 사실은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한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똑같이 하시면 싸움 나니까 혹시 우리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럼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제가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해서 꼭 그러시길 바라고요. 절대로 집에서는
나중에 학원을 다니더라도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집에 오잖아요. 애가 자잖아요. 자기 냅두시고 집에 오잖아요. TV 보잖아요. TV 냅두시고 집에 오잖아요. 애가 게임하잖아요. 게임하게 놔두세요. 학생이 학원 끝나고 집에 와서 게임이나 하고 TV나 보고 폰질이나 해대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우리 저희 학원에 오면 하루에 14시간 10분을 이해하는 공부만 해요. 근데 집에 와서 쉬어야죠.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부모님도 되게 밖에서 일하시면 집에 와서 쉬실 거 아닙니까?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에 와서 와이프가 아버님들 많이 계시니까 와이프가 또 일하라고 막 그러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애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내셨으면 믿으셔야 돼요. 아, 학원에서 14시간 동안 공부하고 왔구나. 그럼 집은 편안한 곳이어야지. 집은 쉬어야지. 사람이 긴장과 이완을 해야 되는데 학원이 이완할 수는 없잖아요. 학원은 긴장하는 공간이지. 그러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해주시고 시계 냅두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절대로 집에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그러신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대학 가는 것보다 내가 합병 가는 게 더 빠를 것 같다. 그러신 경우에라도 애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세요. 담임 전화하셔가지고 제가 이러이러해서 합병이 걸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전문가의 조언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엄마가 얘기하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싸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근데 이런 얘기를 설명회 때마다 하니까 담임 선생님들이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원장님 제발 좀 그 말씀 안 하시던지 하시면은 하나만 당부해 주세요. 뭐 그랬더니 밤 11시 이후에 전화하지 마시라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화병이 걸리시더라도 밤에는 전화하면 하지 말고 낮에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막 짜증나시니까 바로 앞고 휴대폰 누르시는 분들이 계신가 본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저희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즌 안내를 드릴게요. 프리 시즌이 지금 1월 8일부터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리 정규반 시즌 1 이렇게 해서 저희는 1년에 4번 11주 정규반은 2월 19일부터 이제 재수 정시효과 다 보고 오는 친구들이고요. 2월 19일부터 해서 11주, 9주, 10주, 10주 1년 4번 심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1월 8일 반은 이미 이제 지나갔으니까 지나간 거 말고 근데 2월 19일까지 기다리기엔 너무 좀 늦다. 집에서 계속 있는 게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1월 29일에 시작한 프리 정규반을 준비를 했으니까 프리 정규반에 지금 집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신 분들은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2월 19일 날 오는 친구보다 1월 8일 오는 친구가 성적 상승률이 높습니다. 이때 와서 중경일 시 정도 가는 애들 이때 오면 서성한 정도로 가요.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런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일찍 가면 빨리 지친다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와서 언제 지치나요? 제가 물어보면은 7, 8월에 지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2월 달에 오면 8, 9월에 지칠 텐데. 누가 더 시험을 못 볼까요? 그냥 둘 다 시험을 못 봐요. 20살 인생이 지칠 팀이 어디 있습니까? 재수하면서. 그리고 저희 학원은 지치지 않게 관리를 잘하는 학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이 관리를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통제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를. 그 다음에요.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재수 정규반 무시험 전형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프리 정규반 전형 기준인데요. 재수 정규반이 의치서 특별반 아까 우리 교무실에서 설명했는데 M1, M2가 세계 합 5등급, 세계 합 7등급입니다. 자, 그런데 프리 정규반은 세계 합 6등급, 세계 합 8등급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반 무시험 전형도 스카이반 세계합 9등급, 그 다음에 명문대는 세계합 2 개합 8등급인데 여기는 세계합 10등급, 프리정규반은 세계합 9등급, 2개합 9등급 이런 식으로 등급이 하나씩 1월 29일 날 오면은 등급이 하나씩 낮아도 상위반에 배정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저희 기준은 이거예요. 원래 저희 기준은 이건데 1월 달에 오면 저희가 한 달 동안 가르쳐서 이 기준을 맞춰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먼저 공부하면은 이런 기준에 맞춰지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중경시에 갈래가 서서원에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애들은 저만큼을 저희가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정규반 기준으로. 그래서 1월 29일부터 오면은 조금 더 반배정에 있어서 이렇게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한번 반이 배정되면 반을 떨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리 정규반에는 이 기준이라서 여기 들어갔는데 M2반이 들어갔어요. 예를 들어서 M2반이 들어갔는데 그러면은 정규반에는 저희 아이 내려가나요? 아니요. 일단 그 반에 들어가면 학원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반을 내리는 걸 못해요. 그래서 쭉 1년 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 정규반 1월 29일부터 시작하는데요.
뭐 일단은 프리 정규반만을 위한 수업이 개설됩니다. 아마 보시면은 저희가 드린 것 중에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강좌 안내문이라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월 시작반을 위해서 개설한 수업들이 있어요. 그 1월 시작반을 위한 개설된 수업들도 원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현장 강의를. 그것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업에 소위 말해서 저희가 동영상 강의 다 촬영해 놓고 있으니까 원하면 다 줄 겁니다. 본인이 볼 시간만 있다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리 들어온 아이들한테 저희가 뭘 주냐면 저희가 1년 동안 사용할 모의고사 종류들이 쭈루루 있어요. 근데 그 모의고사 종류들 실전 모의고사 종류들 아까 말했죠. 다 선택형이랬죠. 학생들에 맞춰서.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한 세트를 다 줍니다. 한 세트를 한 3회분을 다 아이들한테 무료로 줍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정규반 가면 그 실전 콘텐츠 다 유료화될 텐데 다 무료로 주고서 학생한테 가장 맞는 콘텐츠를 미리 경험해보고 그 중에서 고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줄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왔을 때 시차가 없을 테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과목별 학습법 개별 상담 이거 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무엇을 할지 어떤 걸 할지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저랑 입학 상담하셨던 분들 혹시 여기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랑 입학 상담도 전 시스템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해야 될 걸 얘기해 줘야 되죠. 공부하고 싶다는데 수학이 오늘 오전에 오늘 아이가 오늘 오전에 하니까 수학이 되게 안 좋아요. 6등급인가 그래요. 다른 과목은 국어, 영어, 태국은 좋은데 전형적으로 뭐 한 거죠? 수시 준비한 거죠. 그런데 수시가 떨어지니까 정시에는 어디 쓸 데가 없잖아요. 수학이 6등급인데 어딜 써요? 정시는 4과목 총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왔어요. 근데 그래서 수학 공부하고 있냐니까 하고 있대요. 그럼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지금 자이스트를 풀고 있대요. 문제 보고 있는 거죠. 기출 문제집. 그래서 제가 아주 좋게 얘기했어요. 그거 풀지 말고 너는 이런 걸 해야 돼. 너는 개념서 어떤 개념서 제가 책을 다 써주면서 개념서 뭐뭐뭐를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거 해야 돼. 그리고 자이스토리는 너는 5월 달부터 봐.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옆에 애가 자이스토리 보고 있다고 나도 자이스토리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어차피 봐봤자 문제를 못 푸는데 내용을 몰라서.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다니게 하는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저는 어떤 경우에는 아까 수학 6등급의 친구한테는 그런 뭐 걔네들 그런 친구들한테는 6등급도 다 다른 6등급이니까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중학교 2학년 자습 수업도 풀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사부가 되니까. 뭐 지수로 보면 안만 해도 밑에 계산을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각각의 아이들한테 맞는 공부를 해야 거죠. 각각의 아이들한테 맞는 공부. 그게 저희 맞춤형 수업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학습 상담이 다 진행이 돼야 되고요. 가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있어요. 저희 아이는 수줍음이 많아서 내성적에서 선생님한테 상담해달라고 또 질문하러 잘 안 가는데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줘요. 와서 울어야 돼요. 징징대야 되고. 왜? 자기 인생인데. 이게 기본이고요. 그런데 도저히 못 그러는 애들 있잖아요. 도저히 못 그러는 애들은 저희가 전략담임이라고 전문 담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은 그런 아이들 저희가 확실하게 뭐랬죠? 제가 1년 뒤에 점수가 안 나와서 시무룩해 있고 인상 쓰는 모습이 실사되잖아요. 어떻게 점수 올려야 하잖아요. 얘가 내성적이라 점수 안 올리고 있으면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 담임 선생님들이 걔를 붙잡고서 과목별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요. 얘 상담 좀 해달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점수를 올려야 되니까. 하여튼 그렇단 말씀입니다. 라이브러리 일찍 오시면은 일찍 오시는 순서대로 좀 좋은 자리에 앉을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고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이런 시스템이 몇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찍 등록하시는 분대로 순서대로 저희가 그런 자리를 좀 배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재원상 전형 질의응답 프로그램 이건 당연한 거고요. 하여튼 이런 혜택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할게요. 이렇게 쓴 저희 아까 조물실장이 저희 후기 보라 했잖아요. 이건 정시 후기예요. 근데 정시 후기는 지금 별로 안 올라가 있겠죠. 지금 성균관 합격한 애들이 몇 개가 후기 올라가 있는데 이건 23학년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거란 뜻이에요. 정시 후기인데 얘가 써는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인서울은 그냥 지방 국립 때도 못 가는 성적이었던 제가 수능에서 인생 최고 점수를 받고 좋은 학교에 가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뭐 하여튼 쭈루 뭐 그 밑에 말도 있는데 수능에서 대한민국에서
수험생은 1년에 딱 한 번의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그게 언제예요? 수능이에요. 그래 저희가 10시에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든지. 왜? 수능 전날 몇 시에 잘 거예요? 12시에 잘 거잖아요. 그래서 수능 집에 와서 공부하라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신 아침에 6시에 눈 떠야죠. 왜? 수능날 그렇게 눈 뜰 거니까. 저희하고 7시 50분에 등원합니다. 왜? 수능날 7시 50분까지 보통 학교 가지 않아요? 8시 20분에 1교시 시작해요. 왜? 8시 20분에 시험지 배부하거든요. 감독관 들어오고. 이게 다 그렇게 맞춰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수업은 50분짜리 수업이 아니라 100분짜리 수업이에요. 왜? 수능날 100분 지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강북 청소라고는 모든 것들이 수능 하루에 맞춰가지고 1년 내내 그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최고의 성적을 수능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올 때 성적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맞았어요. 그리고 서울대를 정시로 갔어요. 이런 아이들이 해마다 있어요. 아까 우리 봤던 애 중에 4464인가 있었죠. 4464인가 뭐 하여튼 있었죠. 걔도 약대 갔잖아요. 해마다. 그럼 저희가 아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런 건 이런 아이들을 보여주면 저런 아이는 특별한 아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우리 아이는 특별하지 않은데요? 우리 아이도 특별할 수 있죠. 왜 여기 있는 학생은 특별하지 않은데 왜 일반적이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학생도 특별할 수 있죠. 저희는 모든 학생이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마다 저런 결과들을 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그런 가능성을 갖고 저희는 지도하고 가르치고 같이 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잘하는 학원이 저는 대한민국에서 강북 청소학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 동네에서 제일 잘하는 학원이 아니라. 그래서 대학 진학률 그다음에 성적 향상률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가 다 확인해 보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최고라는 표현은 못합니다. 근데 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자 이렇게 경합니다. 2월 19일 날 1월 19일 날 하루라도 빨리 학원을 보내십시오. 그게 1점이라도 높이는 길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도 학원은 늦게 오셔도 그래 상관없습니다. 공부는 오늘부터 하십시오. 공부를 언제 할 거니?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제가 상담에서 공부 언제부터 시작할 거니? 1월 29일부터 2월 19일부터 이런 친구들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학원 오는 거고 공부는 오늘부터 해야죠.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꼭 내일부터 하든지 월요일부터 하든지 일일부터 하든지 설 지나고 하든지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목적이 있으면은 학생들한테 꼭 목표를 만들려고 하세요. 저는 목표가 있는 공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표를 자꾸 말하게 하십시오. 연구에 실험인데 목표가 있는 친구가 목표를 말하는 친구가 말하지 않는 친구보다 근접한답니다. 그러니까 100번 이상 말하는 친구가 10번 이하로 말하는 친구보다 근접한다고 합니다. 말할 때마다 책임감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말을 허언으로 안 만들려고. 그래서 저는 상담 오면 항상 물어봅니다. 목표가 어디니? 저랑 상담하신 분들은 그 얘기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더 말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기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목표가 남의 게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공부는 학생들이 하는 겁니다. 저희는 서포트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정말로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그 학생한테 최선을 다할 겁니다. 물론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내보낼 겁니다. 근데 공부를 하겠다고만 하면 도움을 잘 줄 수 있는 학원이 우리 학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나 제 설명에는 이제 마쳤고요. 혹시나 오늘 등록하실 분이거나 아니면 오늘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거기에다가 저희 드림 가방 안에 저희 상담 원서 같은 거 있습니다. 거기다 학생 이름하고 전화번호 같은 것들만 적어 주시면은 그래서 앞에 제출해 주시면서 오늘 등록하겠다 또는 오늘 상담하겠다 말씀 주시면은 오늘 상담 잡아드릴 거고요.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상담을 좀 다음번에 하고 싶다 하면 거기다가 연락처만 기재하셔가지고 상담 일정을 좀 잡아달라면 저희가 일일이 전화 다 드려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부모님들 편하신 시간에 상담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여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